자, HLM 혹은 Multi-Level Modeling, HLM은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이고요. MLM은 Multi-Level Modeling입니다. Publication 파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에서 했고요. 여기에 HLM 그 챕터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명강이지만 그래도 실제또 눈으로 읽어보고 그때 여기서 정확히 뭐라고 적혀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퍼블리케이션 할 때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올려줍니다. 논문을 적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올려줘요. 이 챕터들이. 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걸 읽고 나서 적기 시작하는 것과 그냥 남 적은 거 베껴가지고 대충 한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일독을 권합니다. 몇 개가 있는데 introduction part에 써야 되는 것들, method part에 꼭 써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result part에 써야 되는 것들, 그리고 discussion part에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effect size, operational definition, sample size 뭐 이런 것들은 확확 건너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자꾸 repeat 할 수 없으니까 HLM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오버랩된 얘기는 진짜 빨리 건너뛸게요. 자, 인트로덕션 파트에서는 theory랑 variable이랑 research question이 consistent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가 당연하지 않는 게 있어요. HLM 스타일의 research question은 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HLM 스타일의 research question을 알아야지 HLM을 잘 뽑아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데이터를 nested 데이터로 자꾸 돌리는데 research question statement를 참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좋은 대학교, 뭐 하버드나 이런 데 School of Education에서 HLM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보면서 그 research question을 베끼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잘 되어 있는 example을 가지고 베끼세요. HLM research question. 수업 시간에 이걸 트레이닝을 뭐 일주일을 합니다. 리서치 퀘션을 적는 방법만 일주일을 해요. 적는 방법만. 적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논문 주제를 적어야 되는데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HLM에 맞게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리그레션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메소드 파트스는 이제 랜덤 이펙트. 우리가 HLM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랜덤 코에피션트 모델이라고도 얘기했죠. 도개교.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데 슬로프가 이게 랜덤리 바뀌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슬로프가 랜덤리 바뀌고 인터셉이 랜덤리 바뀌는 경우니까 그게 왜 랜덤이어야 되니? 픽스드가 아니라 왜 그 인터셉이 모든 학교마다 달라야 되냐는 거를 theoretically justify를 하셔야 돼요. 아니 학교마다 공부를 하는 게 학업의 성장 속도가 틀려. 왜 틀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면 카운터파트가 좋아요. 왜 똑같아야 돼요? 다를 수 있지. 나는 얼마나 다른지 알아볼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다 똑같아야 돼 라는 것도 아주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게 다 학교마다 똑같아야 돼? 다를 수 있지. 왜 그게 가정마다 똑같아야 돼? 그 변수의 이 이슈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서 다르게 하는 것. 각 그룹마다 그 코에피션트가 다르게 하는 것이 HLM을 theoretically justify 하는 거예요. HLM 해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스트래티지로 시작을 하시고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엑서사이즈도 조금 해놨어요. Statistical model을 model 1, model 2, model 3 이렇게 이퀘이션을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리고 있는 모델의 결과치가 어느 모델에서 나오는지 we have no idea. 그리고 읽는 사람은 더 몰라요. 돌리는 사람도 모르는데 읽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explicitly model 1이랑 model 2랑 model 3랑 model 4랑 다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슬로프, 거기서 나온 house of 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블링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HLM 돌리면 더 모델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막 빌드업을 하잖아요. null model, 뭐 random intercept model, 뭐 slope as outcome model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 모델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sample size 넘어가겠습니다. sufficient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레벨 2에서 샘플 사이즈가 어떻게 해요? 레벨 2 리그레션을 돌리면 슬로프에서 아웃컴이라고 봅시다. 그럼 그때는 샘플 사이즈가 뭐예요? 넘버 그룹이에요. 넘버 그룹이 너무 적으면 HLM에서 레벨 2 이퀘이션이 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넘버 그룹이 한 10개나 20개 정도는 돼야지 슬로프에서 아웃컴 모델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리그레션 모델이잖아요. each 그룹의 슬로프를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넣고 리그레션 돌리니까 그룹이 30개밖에 안 되면 샘플 사이즈가 3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measurement issue 이건 뭐 진짜 맨날 나오는 얘기죠. centering issue. 자, centering issue 아까도 말씀드렸죠. centering을 첫 번째 하는 이유는 interpretability of coefficient primer. 두 번째는 possibly multi-collinearity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centering을 해가지고 특히 product term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the value of y when all x equal to 0가 intercept인데 intercept이 설명한데 x가 0인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x가 0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intercept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centering을 하는데 그럼 그룹 민 센터링이 좋나 그랜드 민 센터링이 좋나 그것들에 대해서 이유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그룹이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셀러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셀러리가 중요한 거지 내 나라에서 나의 셀러리가 중요한 거지 전 세계에 비해서 나는 부자니까 잘 받으니까 나는 잘 받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인데 그 정도 받으면 세계로 보면 아주 잘 받는 거지만 나는 지질 공상인 거예요. 왜냐면 리빙 코스트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줄 수 있는 변수를 보면서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룹민 센터링 하겠습니다. 그랜드민 센터링 하겠습니다. 센터링 하는 건데 평균 값을 빼주는 거거든요. 평균 값을 빼준 것을 비교하는데 무슨 평균으로 빼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센터링이 무슨 축구할 때 센터링 하는 거 말고 축구 같은 소리가 있는데 미싱 데이터, 미싱 데이터는 이제 HLM 같은 경우는 어때? 미싱 데이터가 레벨 1에서 일어나나 레벨 2에서 일어나나 이런 거가 중요한데 대부분 소프트웨어들이 레벨 2에 미싱이 있으면 일을 안 해요. 그 리스트 와이즈 미션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미싱 많으면 HLM 윈 소프트웨어에서는 뭐 남는 게 없어요. 다 지워버려. 다 지가 하면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레코멘드 드리는 거는요, 임퓨트를 하세요. 좀 좋은 방법으로, 섹시한 방법으로, EMR이든 MCMC를 바깥에서 임퓨트 한 다음에 들고 들어와서 HLM 소프트에 집어넣는 거를 레코멘드 합니다. SPSS에서 미싱 엄청 있는데 임퓨트 안 하고 그냥 갖고 와서 HLM 돌리다 보면요, 원래는 한 3,000개, 5,000개 된 것 같았었는데 결국 도는 데이터는 한 2, 30개 도는 경우도 있어요. 다 딜리스 해버리는 거예요. 리스트 와이 딜리스. 그래놓고 이제 안 돈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바보지기면서 안 도는데요. 돌아버리겠어요. 안 도니까 이러면서 어쩌라고. Feeding growth trajectory 할 때 왜냐면 리니어로 이 세상의 것들이 성장을 해요? 안 하죠. 클리넥스 박스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애들이 클리넥스 박스처럼 그렇게 따박따박 크냐고. 안 크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성장을 할 때 리니어 모델이 아니라 non-linear 모든 것들은 성장을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How many non-linear models exist in the world? Infinite. 그 infinitely many한 non-linear 모델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될지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theoretically meaningful하게 성장하는 그 growth trajectory 모델을 잡는 것, 그건 컨텍스트에 따라 틀리고, 이거는 뭐 쭉 성장한다. 어느 학업이면 어때요? 학업이라는 건 mastery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느 정도 되면 saturated 되는 플레이토가 나오는 모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업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애가 나빠져요? 아니잖아요. 네거티브 성장이라는 건 네거티브 대학이라는 건 어때요? 결국에는 모르면 지로겠지. 하나도 할 줄 모르면 지로부터 시작해서 다 할 줄 알면 뭐 지로 100 모델을 만드는 게 학업 성장 모델에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학업이 끝난 걸 100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딴 학업으로 넘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소프트웨어랑 parameter estimation 밝혀주는 것. 왜냐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고 다양한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이 솔루션이 나오는지 스페시피케이션 해줘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assumption과 residual analysis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residual analysis, assumption checking, regression에서 하죠. HLM은 안 할 것 같아요? 멀티 레벨로 합니다. 그거. residual analysis는 멀티 레벨로 한다고 보면 돼요. How many residual we will have? As many as dependent variable. 그러니까 dependent variable이 있는 것만큼 residual plot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slope에서 outcome이잖아요. 그럼 slope를 outcome으로 뒀잖아요. 그러면 residual plot이 그 slope에서 있는 거예요. individual level residual plot도 있고 각 slope마다 residual plot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dependent variable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residual이 있는 거고 그 residual을 analyze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rror covariance structure는 report 하면 된다. 네, 하면 된다. 네,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할 말이 없네요. 여기서는 조금 어드밴스드 토픽이라서 result 할 때 이제 결과를 낼 때 descriptive 내세요. 왜냐면 mean, mode, median, 레벨별로 레벨 1, 레벨 2, correlation matrix 다 내는 거예요. 이게 requirement입니다. 내가 inferential statistic 한다고 해서 mean, mode, median, correlation 뭐 그걸 막 분석하고 뭐 correlation 2.3이란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지만 테이블로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summary statistic 정도는 주셔야 돼요. full data를 페이퍼에 적을 수는 없지만 summary statistic은 적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summarize 된 것들, variable 간에. 그래야지 이게 지금 잘못된 경우로 디텍션 되는 거고 사람들이 다음번 연구에 활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summary statistic 이제 멀티 레벨로 나오는 거예요. 레벨 1의 summary statistic, 레벨 2의 summary statistic, descriptive statistic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거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ICC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룹 간의 그룹이 설명하는 variability가 전체 variability의 몇 퍼센트 정도 되냐라는 거예요. HLM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룹 간에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HLM을 하잖아요. 그룹 간에 차이가 없으면 그룹 간에 뭔가 성질이 이질하지 않고 동질하면 HLM 안 해도 돼요. Heterogeneity of subpopulation. subpopulation 존재하고 그것들이 heterogeneous 하니까 HLM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heterogeneous 하다. 예를 들어서 북구랑 동구랑 남구랑 다르다라는 거 먼저 보여주고 나서 HLM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르다라는 게 그룹 간의 다르다라는 게 평균값만 놓고 봤을 때 그룹 간의 차이가 전체 차이에 비해서 얼마 정도 돼? 예를 들어 비율로 예를 들어서 그걸 보여주는 게 ICC인데 이게 10이면 10%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룹 간의 차이가 전체 차이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가 그룹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 같아요. 왜 학생이 성적이 낮고가 어느 학군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10% 정도는 학군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군을 따로 분석하기 시작하는 게 HLM의 스텝 바이 스텝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unconditional하게 하고 그 얘기는 X나 W 없이 했다가 이제 X를 투입 딱 하고 나서 ICC를 또 계산해서 ICC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W 투입 그러고 나서 ICC를 또 계산해서 ICC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제 ICC의 차이를 보는 것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 그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모델 돌릴 때마다 ICC를 만들고 그 ICC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HLM 리서치하는 리서처들에게 이제 요구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모델 빌더 HLM을 막 돌려놓고 최종 모델만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모델, known model, 그 다음 second model, third model 어떻게 변화해갖고 당신이 왜 그 variable을 집어넣고 결국은 집어넣었다가 결국에는 다음번 갈 때는 왜 뺐고 이것을 쭉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슬로프를
fixed를 하지 않고 random을 했고 왜 랜덤한 슬로프에다가 이 independent variable을 집어넣고 처음에 집어넣었다가 결국에는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왜 최종적으로 뺐냐 몇 개를 이걸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 model build-up strategy고 이 model build-up을 하는 것이 그 과정이 쭉 describe 된 게 HLM 어나리시스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최종 모델입니다 뭐 하나 해놓고 path가 여기가 significant 합니다 그러면요 publication 안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멘탈레벨 모델은 테이블을 잘 하자. 픽스드와 랜덤 왜냐면 아웃풋이 어떻게 나눠져요? 픽스드 프라이미럴 아웃풋과 랜덤 컴포넌트 프라이미럴 아웃풋으로 나눠지잖아요. 로버스트만 하세요. 로버스트나 난 로버스트 있으면 로버스트만 하시고 두 개로 나눠지니까 픽스드 파라미터는 뭐다? 평균값이다. 뭐 슬로프의 평균, 뭐 인터셉의 평균값을 내준 것이고 랜덤 컴포넌트는 뭐다? 슬로프의 variance, 인터셉의 variance를 계산해서 그게 지금 뭐 얼마고 significant 하냐 안 하냐를 보여준 게 랜덤 컴포넌트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deviance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maximum likelihood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adness amount of fit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 fit을 계산해요. badness amount of fit이 이제 raw material이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fit이 안 된 거, 적으면 적을수록 fit이 잘 된 거, 이런 컨셉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IC, BAIC 나오는데 그 아이디어의 변종일 뿐입니다. 기본을 아시면 뭐가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근간이 되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소위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이 아이디어에서 하나 나와서 좀 이쁘게 만들고 일 잘하게 만드는 하나의 variation에 불과합니다. Predictive ability of the model. 이거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을 잘 만들었어요. 이게 뭐 0.4가 되면 슬로프가 어떻게 되고 이게 0.1이 되면 이 스쿨 디스트릭트 있으면 얘는 이제 학교를 뭐 진학을 절대 못하고 뭘 만들었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새로 데이터 구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델은 어디서 나왔나요? 과거의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에서 나온 게 실제 미래 데이터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머신러닝의 코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델들은 어때요? 그냥 explanatory model. 그러니까 뭐가 independent variable이고 significant 하냐 안 하냐 요것만 본 거고 이게 계속 움직여서 옛날에 만들었던 모델이 실제 데이터랑 얼마나 부합을 잘해서 일을 잘하고 안 하면 다시 고쳐주고 만약에 일을 잘하면 강화를 시켜줘 가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머신러닝 어프로치라고 해요.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델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의 첫 번째 시작점은 뭐예요? 내가 과거의 데이터로 만든 모델이 미래에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모델을 무슨 모델이다? predictive 모델링 한다 그래요. predictive. 예측하기 위한 모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과거를 설명하는 모델이 아니라.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진화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논문 쓰고 나면 어때요? 통계책 다 불사르고 끝났다. 왜냐면 논문 쓰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자꾸 그걸 하니까 그런 거죠.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계속 이걸 갖고 가지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안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방법이 틀려요. 이걸로 돈 만들어내고 이걸로 학생을 진짜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모델링을 갖다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꾸 무슨 뭐 연구 방법론 뭐 졸업하기 위한 물론 그거 하기 위해서도 써야 되지. 디스커션 파트 이펙트 사이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펙트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ICC가 제일 중요하고요. Proportion Variance of Reduction 얼마나 내가 variance House of 00가 줄어들었는지 House of 11이 줄어들었는지 뭘 넣었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 해줄 필요가 있겠죠. Causal claim
당연한 얘기인데 x가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했지 x가 caus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statistical 모델에서는 independent variable과 cause는 틀린 거예요. independent variable은 그냥 모델에서 나오는 내가 hypothesize 한 independent variable이고 이게 non-experimental research setting에서는 그냥 대부분 그냥 cause는 절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 설명을 해주는 변인이지 그게 원인일 수가 없다고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오류를 낳습니다. 원인이고 싶고 이게 이유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experimental setting, random experimental control design을 하셔야지 이 변수가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레퍼런스는 쭉 나오고요. 제가 1분 정도 오버했는데 딱 맞췄죠?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